네, 오후장도 이분과 함께 럭키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 시간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쉬어갈 때는 조방원이 시장을 또 지탱해주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조선 방산이 나란히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선부터 볼 텐데요.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까지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MRO 본격 착수한다라는 소식, 더불어서 추가 수주 모멘텀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조선 기자재는 또 위원님이 미리 또 전략들을 많이 세워주고 계셨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추가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방산 볼게요.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미사일 생산량을 대폭 확대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자, 위원님의 전략이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 최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휴 전에 조선 방산에 대한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전장 조선에 대한 상승,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후장에도 방산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지수적인 측면과 하락 종목 수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실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워낙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조선 섹터의 움직임,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60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3분기에 대한 이익 성장률, 그리고 외인에 대한 순매수 산업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쪽이, 기계와 전력, 조선 방산,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반기에 반도체와 에너지와 방산 섹터에 집중적인 투자가 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안에서 조선 쪽에 대한 니즈까지가 확대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죠. 특히 이제 하나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의 특수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함정 2,800대 도입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등의 조선사들의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현지의 선박법이 통과되기 위한 촉구가 나타남에 따라서 중소형 LNG 선박에 대한 시장 확대, 이쪽은 HD 현대미포로 연결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중공업은 인도 스완조선소와의 MOU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잡겠다라고 천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저는 한화오션에 대한 움직임,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필리조선소, 미해군 함정 2,800대 도입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예요. 또한 이제 글로벌 LNG선 발주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중국의 점유율 축소를 통해서 반사 이익까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한화오션 올해 초반부터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상승에 대한 저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12만 원 9월 달에 재돌파 이후의 조정, 어떻게 보면은 20선 하회 이후에 60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약간 스윙적인 측면이나 중단기적인 홀딩적인 측면을 보고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묵직하게 가는 한화오션에 대한 포지션도 나쁜 흐름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니즈도 확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60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나서 20선 돌파 이후의 움직임, 우선은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인 12만 원까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한화오션의 추가 상승이 잘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기대감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후장 돌아와서 방산 시장에 대한 확대, 사실 오전장부터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더욱더 과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가자 지구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게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미국이 조금 더 성급하게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 러시아와에 대한 접촉이 조금 더 과격해질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글로벌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미국이 중국도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대공 미사일 생산을 4배 이상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를 통해서 라인메탈에 대한 추가 상승,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대장 종목이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100만 원 돌파 이후에 이제는 110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2월 달, 그리고 3월 달, 4월 달, 그리고 7월 달에도 안내를 드리고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방산 섹터에 대한 중요도를 언급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K9 자주포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제 타이곤 장갑차가 사우디에 대한 진출을 보여줄 수 있는 시운전에 대한 것을 조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홀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럭키세븐 전략으로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을 가져오셨네요. 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로봇과 방산 두 가지 산업 쪽에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삼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슈팅이 한번 나왔지만 지금 현재 로보티즈 관련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액추에이터 산업에 대한 성장, 동사가 액추에이터 업체의 위탁 생산에 대한 파트너로서에 대한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방산 기업된 부분이죠. 특히 이제 유도 무기라든지 전차 등에 사용되는 정밀 제어용 구동 장치에 대한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액추에이터 부분은 그 현대 모비스와에 대한 협력, 이쪽에 무게를 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그룹과에 대한 동반 성장 포인트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신고가 돌파 이후에 물량을 소화하면서 윗꼬리를 살짝 달았던 이 자리이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꺾인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25,000원 미만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저는 신고가 돌파의 힘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가격 29,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1,000원,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는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럭키세븐 전략으로 사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위원님 전략도 볼까요? 자, 파마 리서치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시를 해주셨던 전략이죠. 자, 이 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70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한지 여쭤보고요. 저희 대덕전자도 볼게요. 지난 6월 27일 전략이었죠.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자, 상방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파마 리서치 어떻게 보면은 오늘 APR의 움직임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 APR은 신고가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적으로도 아니면 자리로서도 조금은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장 종목의 흐름 안에서 파마 리서치가 71만 원 구간에서 거의 한 달 정도에 대한 조정을 보여주면서 12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던 그런 자리이거든요. 지금 APR이 화장품 쪽에서 대장이다라고 한다면 파마 리서치는 이쪽 스킨부스터 관련해서 글로벌 대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다시 한번 6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다시 한번 21선과 61선을 동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1차 목표 가격인 70만 원까지 지속적인 상승력을 통한 수익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PCB 기판에 대한 니즈, 이쪽 기판 산업의 확대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반도체 성장에 대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전에 추천드렸던 심텍, TLB 모든 종목들의 흐름과 동반 상승을 같이 하고 있는데 대덕전자 6월 27일 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70%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신고가 돌파 이후의 움직임,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를 굉장히 잘했고요. 5일선 지지 여부를까지 확인을 하고 있죠. 목표가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목표 가격은 3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드리지만 이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 계속 주목하시면서 약간 지금 현재부터는 조금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는 목표가 70만 원까지, 대덕전자는 목표가를 37,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